자, 대장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말에 뉴스는 엄청 나오는데 한번 몰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뭐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뭐 증인도 하고 서로 상대 변호사가 상대 뭐 피고인 뭐 신문도 하고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일관되게 나온 이야기가 박영수가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맞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박영수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돼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 한번 볼게요. 대장동 배당 현황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 51% 지분, 50.1% 지분으로 지금 1,830억, 이건 성남시 거예요. 그 화천대유가 577억, 그리고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겁니다. 1,20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천화동인 6호가 조현성 변호사라고 돼 있죠. 이게 박영수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에요. 놀랍더라고요. 뭔가 이상하잖아. 네. 그리고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는 아까 거기 조우영이에요. 조우영. 그 처음에 부산저축은행의 그 불법 대출해준 브로커. 근데 박영수는 또 조우영 변호인이야. 이상하잖아. 야, 이건 실소유주는 그럼 박영수 아닙니까? 아니 이게 한 번이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데 자꾸 계속 등장하면 누가 우연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부실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불법성 대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조우영이었던 거죠. 그 조우영의 변호인이 당시 박영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축은행 같은 게 부실이 나면요. 그러니까 은행 등 부실이 나면 정부가 보존해주는 돈이 있어요. 몇 억을 넣어도 5천만 원만. 네. 예금자 보호.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이게 대출을 받은 놈들 있잖아. 그게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조우영이 윤석열이 있는 곳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돼라고 이야기해서 직접으로 갔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돌려보내더라 해서 조우영 등을 수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 1,100억 원이 흘러들어서 대장동까지 왔어. 근데 대장동이 지금 배당 현황을 보니까 박영수랑 직접 간접적으로 너무 조우영이 뭐라고 여기에 지금 천화동인 6호를 조우영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꼭 추가해야 되는 그 설명이, 그러니까 그 1,100억 원은 범죄화되면서 불법 대출이라고 이렇게 지목돼가지고 관련자들과 은행장과 부행장이 다 구속되고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출금 1,100억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으로 이거를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구도 이렇게 회수가 불가능한 완전히 부실 채권이 돼가지고 회수 불가능 처리되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에 풀린 돈이란 말이에요. 누군가한테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100억 원으로 우리가 여기서 N방으로 나눠 먹을까? 이걸로 뻥튀기 해가지고 더 크게 키워 먹을까? 그러면은 그 키워 먹을까라고 기획을 시작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저는 자꾸 박영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영수라는 이름이 너무 중요한 지점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대장동 사업의 사업 공모 준비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그 또 다른 A 변호사, 또 다른 변호사, 이 변호사가 누군지 알죠? 양재식입니다. 이게 지금 팩은 아니군요. 박영수의 회사의 변호사인 거예요. 네, 법무법인 강남. 박영수가 자기 회사에 있는 변호사들을 요소유소에 박아놓은 거야.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대장동에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 그리고 박영수가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 박영수 특검 때 특검보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강남 법무법인에 있는데 이 사람이 천화동인 4호 남욱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지분은 박영수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그분은 박영수 박영수 아닌가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주요 실세가 박영수였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지금 그 SPC라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고 네. 이렇게 컨소시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의 금융사가 출자자로 참여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대장동 사건 저기에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은행이 원래 출자를 하려고 했었대. 근데 그 당시에 박영수가 우리금융사회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었대요. 근데 이게 틀어진 거야. 우리은행은 거기에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사이에 뒷말이 엄청 많았다고. 박영수가 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에 저 김만배가 남욱이랑 둘이 주도권 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게 보면은 남욱이 박영수랑 연관이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 남욱이 A씨한테 돈 빌려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돈을 안 갚으니까 그 투자자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대장동 배당을 많이 받았다더라 하니까 이 새끼 봐라 하고 와서 내용 좀. 이게 뇌행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욱이가 야, 이 돈 이재명한테도 돈이 들어가라고 이제 원래 사업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쓰일 거라서 이 사업은 확실하게 이루어져. 근데 그 사이에 김만배가 돈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의 주도권이 바뀐 거.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박영수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느낌.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박영수는 2014년 변호사법 위반한 남욱 정의가겠다 변호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무슨 제가 중앙지검이나 법원에 갈 때 나의 가장 내밀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변호사 정변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정반대인 경우예요. 예를 들면 새날의 실소유주가 정필승이 그런 느낌이에요. 방송 보면 좋아하겠네요. 좋겠다. 좋게 상상으로라도 실소유주가 돼봐서.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만약에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박영수는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그렇죠. 거예요. 박영수는 솔직히 50억 클럽은 아니잖아요. 100억 클럽이면 몰라도. 그 있잖아요. 그 자기 친척이 운영하는 그 분양 대행 그 회사에 현금으로 100억을 갖다 줬다고 했었잖아요. 김만배가.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내가 거래하는 회사한테 100억을 계좌이체로 해준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갖다 주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근데 왜 이걸 수사 안 하냐고요. 네. 지금 재판에서도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근데 하나 더. 나는 이게 주말에 이거 보고 이 뉴스를 연합뉴스나 이 YTN 등은 정반대로 보도하더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남욱이가 유동규 믿고 뇌물을 줬지만 청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도 채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유동규를 믿고 뇌물을 줬다는 말을 이재명 측에 돈 줬다는 걸로 치환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남욱이, 그러니까 김만배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김만배는 유동규가 이재명이 알아서는 안 된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이는 유동규를 이재명 측으로 보고 있는 건데 유동규는 이재명이 알아서는 안 된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유동규는 일종의 협박의 차원에서 돈을 뜯어낸 거네요. 이재명 이름 팔아서. 네. 너 나한테 돈 안 주면 나 이재명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훨씬 더 현실, 그 어떤 앞뒤가 맞네, 이야기가. 이게 지금 저 녹음돼 있는 남욱이가 직접 말한 거예요. 이거요. 읽어봐요. 법정에서 터진 김만배가 녹음해둔 남욱의 주장. 만배형, 유동규가 돈 달래. 이재명이 알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달래. 이재명은 절대로 모르게 해달래. 아니 그러니까 이 재판에 이게 이런 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김용과 정진상을 통해서 돈 가져갔다 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저 상황이 말이 됩니까? 녹음까지 했는데 이게 이재명이 대선에 붙을 줄 알고 일부러 저렇게 말한 거야? 아니 돈을 주려면 푸나님한테 바로 주면 되는데 저를 거쳐서 그러면 제가 10%씩 뗄 거 아니에요. 10%만? 10%만? 착한데? 대외적으로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적 있냐 그러니까 맞다고 답을 해요. 그럼 뭐야?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사업자한테 편의를 주면서 뇌물받은 사건이잖아요. 네. 이거 확실하잖아. 더 이상 여기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유동규가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도운 핵심 인물인 것처럼 지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캠프에 관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팩트예요. 유동규가 사람들이 이러는 게 있어요. 유동규랑 이재명이랑 밀접한 관계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임명했겠지.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동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맥락에서 그런 거였죠. 사람이라는 게요. 성남이라고 하는 곳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만 있냐고요. 성남이 100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러면 시정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뭐 청년수당 배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고 하는 성남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린 사업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동규는 이재명 측인 것처럼 이미지 장사 엄청 해먹고 돈 받아 처먹은 거고 맞아요. 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있던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 씨를 통해 최소 4억 원이 나갔다는 남욱의 주장은 허위다. 유동규는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요거는 뭐 저건 거짓말일 리 없잖아요. 그 선거 캠프에 있으니까 유동규가 굳이 말하자면 대장동 사업자들 속여먹은 거죠. 나 이재명 측근이야. 그리고 나왔잖아. 유동규가 이재명 모르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어떻게 이재명을 이걸 연관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저게 처음에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의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먼저 그러니까 성남의뜰에서 51% 지분을 가지고 1,800억을 먼저 선배당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 정산하고 보니까 그 민간 업자들이 배당받은 게 4,4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9% 지분으로 4,400억을 배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배당한 이후에 이 사업의 수익성이 엄청 커지면서 완전히 돈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잔치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렇게 뒷보이를 받았던 그 법조인들한테 뇌물을 줬다는 이 과정 모든 내용들이 유동규가 눈치를 챘겠죠. 지금 와서 딱 이야기를 딱 풀어보면. 그러니까 전체 4천억이 넘는 배당금 중에 나한테 1%라도 주면은 나 입 닥치고 가만히 있을게. 안 그러면 나 이재명 시장한테 일러가지고 너희들한테 돈 더 뜯어내라고. 지금 성남의 뜰은 1,800억밖에 지금 배당 안 했는데 너희들끼리 4천억이 넘어? 나한테 좀 줘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재판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남욱이 얘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재명이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혔는데 아랫사람이 다 했다. 그게 이제 유동규 측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지 말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혀를 길게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 때린 놈이네 이거.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김만배식 주장이인데 정확히 말하면 성남의뜰에 이재명의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700억에서 800억을 추가 부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김만배가 했던 얘기가 이재명은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게 이익이 불어나니까 야 추가 부담해. 그러면 이재명 지분이 있었다면 이게 이재명 자신의 지분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맞아요.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관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먹는지는 부산의 박형준을 보면 딱 알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지나가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박형준 씨 잠깐 들어갑시다. 좋은 층에 두 채가 나왔어요. 근데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요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롯데 LCT잖아요. 롯데가 아니라 이제 부산 LCT 과정에서 부산시가 환수한 금액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5천억을 넘게 맞아. 들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뇌물을 받고 싶다. 뭔가 진짜 그걸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싶다고 하면 LCT를 보면 돼요. 왜 복잡하게 성남의뜰 같은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사업을 만들겠습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다 해라. 그리고 자기 이익에서 북측 터널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해가지고 800억, 1,100억씩 뜯어내면은 아까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익에서 성남시로 계속 띄워주는 거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지분이 있다. 뭐 김용 3분의 1,
정진상 3분의 1 이렇게 있다면 성남시에서 뜯어가면 이재명 개인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그런 짓을 누가 하냐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이에요. 나오는 흐름을 보면은 김만배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남욱은 투자 받을 때 야 이재명이 우리 사업 도와주고 있어 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이야기 파는 행위. 김만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김만배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인 게 지분을 좀 덜 주려고 야 이거 이재명 측한테 줘야 돼라고 했던 이야기는 증거도 없지만 사실 김만배가 남욱 등을 속이려고 했던 말 그 흐름에 이번 재판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반발심에 방어하려고 과장했다는 이야기를 남욱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급조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재판에서 남욱의 현재 주장과 다른 이야기들이 남욱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뭐 이거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반발심에 방어하려고 과장됐다. 그러니까 남욱을 보고 있으면 막상 이제 피의자가 자기가 되면 변호사도 소용없구나. 결국에 변호사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싶네요,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하거나 추측성 발언 또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꽤 많이 했다. 참. 아유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요 지금도 검찰은 결정적 증거는 재판에서 꺼내겠다고 했잖아요. 예. 결정적 증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 내용 증명에 이재명 시장 측으로 선거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다는 내용 증명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더라를 들었다라고 내용 증명에 쓰여 있는 게 아니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우리 같은 방송도요. 이런 방송 만들고 초창기 때 국회의원들 섭외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호들갑 들고 막 그래요. 초반에는 그만큼 이제 위치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말 있는 말 엄청나게 과장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들이 꽤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이재명하고 친해. 겁나 친해. 뭐 이재명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나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전파하면서 이재명의 아우라로 내가 대중의 신뢰를 얻는 방법. 사업자들은 오죽하겠냐고요. 투자금 끌어와야 되는데 이재명한테 이재명이 이거 끝까지 봐줄 거야. 우리 내 돈 버는 거야.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니 유동규가 이재명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유동규가 이재명을 속인 거지 그게 이재명 측에 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얘기가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다. 맞아요. 측근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한참 언론에서 유동규를 깔 때는 유동규가 그때 무슨 영화 제작한다고 했을 때 예.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단칼에 거절했다 이랬거든요. 그 후로 이제 사이가 안 찢어졌다는 좋아요. 게 네.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아직도 뭐 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무슨 주말에 어떤 영화 배우가 소위 말하면 똥파리 이낙연 지지자였다고? 그 사람이 윤석열 찍었다고? 사람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악마와의 결과물로 속임을 당해서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찍은 뭐 일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악마와의 지긋지긋한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나 안 받았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봐요. 정말로 이재명이 돈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이재명이 돈 받았다면 그 과정들 지금 정경심 교수 이야기도 2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안 한 걸 했다고 누명 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다가 진짜 이재명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이게 어떤 추론을 해보려면 이재명 대표의 재산 구성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뭐 집이 여러 채가 있고 땅도 있고 대지도 있고 창고도 있다. 그러면 정말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숨길 만한 장소가 많은데?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뇌물은 계좌이체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은 김만배가 그 윤석열 누나 그 집 아버지 집 사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현금이 뭐 5천만 원 1억도 아니고 50억 100억 이렇게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현금을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집에다가?
어떤 도라이가 집에다가 그 큰 현금을 보관합니까? 그럼 결국에는 창고를 만들든지 자기 소유의 어떤 건물이나 땅을 마련해서 거기에다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산 구성을 봐요. 아파트 한 채, 주식, 예금 끝이에요. 저번에 모친상당에서 집에 잠깐 현금이 있었던 거 네. 이런 거를 대장동 자금이 자금.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그 미친놈들. 실제로 현찰도 추적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있어야 되니까. 은행에서 언젠가 누군가가 이 현찰을 찾잖아요. 그러면 일련 번호가 있잖아. 신고는 나중에 그 입금할 때 그게 다 그럼 입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현찰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누가 돌아다니면서 뭐 결제 하나 하려고 할 때 현찰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검찰이 무슨 뭐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지금 까야죠. 없다는 소리예요. 막상 재판에 가면 이게 결정적 증거라고 내놓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자, 어쨌건 지금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아마 이번 주에 정진상 정무실장의 구속 기한 만료가 돼서 기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증거도 없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떤 증거도 없이 지금 기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서훈 안보실장 영장 나오고 정진상 구속되고 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아마 우리 법조인들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검찰이 정진상한테 어마어마한 뇌물 같은 제목을 막 걸어. 징역 10년 이상 나오는 거. 근데 구속하는 이유가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정진상도 도주의 우려라 그랬지. 예. 당 업무에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가서 집에 안 들어오니까 도주한다 그랬잖아요. 서훈 안보실장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라 그랬어요. 그 구조를 바꿔내야 돼요. 앞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했다고. 내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해. 그러면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가서 풀어주면 증거인멸하거나 도망갈 거라고 하는 그 뇌피셜이 판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서훈 안보실장 구속된 부분에 있어서 뭐 국민의힘이 막 난리를 치던데 간단해요. 강력하게 안 했다고 그래. 예. 그러면 판사가 이 사람 나가서 증거인멸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 영장 발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그 모든 증거는 지금 다 어디죠? 거기 그쪽에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훈 전 안보실장님이 갖고 열어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전에 검찰이 주장하는 그 범죄가 실제 범죄인지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훈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무적 판단이 범죄다라는 그러니까 이 판단 그 위에 그러면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 건데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 뒤에 있어서 제가 개입하지 말라고 여러 번 눈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시 한 번 뒤에 합시다. 2부는 자 1부 여기서 마치는데요. 지금 진실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김만배 등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돈 받는 장면을 찍어와. 그렇지 않은 걸 제외하고 나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악용하고 있는 게 그거라니까요. 뇌물죄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아니 뇌물 받았는데 증거가 있겠어요? 라고 정황 증거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향하고 있는 수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